5월 FOMC 회의도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바이든, 심지어 버냉키 전 의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번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우선 핵심 사항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다행입니다. 예. 어제 그 대형 유튜브 업체에서 이번에 그 매파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미국의 주가가 30% 폭락할 것이다는 30%요? 네, 예. 제목을 달아가지고 아마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정도 선으로 결정된 거는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사실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지금부터 좀 풀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김치현 PD께서 N달러 환율 지금 동향까지 좀 말씀을 그래프로 좀 그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깜짝 N달러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154, 153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 미국 시장으로 4시,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5시까지는 157, 158을 유지했습니다. 예. 근데 4시 7분에 우리 시간으로 5시 7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서 153, 154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쇼의 날도 시장 개입, 여기 시장에서 시장에 개입해서 160에서 155까지 이렇게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오늘은 헌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장이 열리지 않음에 따라 여기 시장에서 사실 그 시장 개입을 이렇게 조기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다시 되돌림 현상도 있으니까 예. 환율을 딱 보면 지금 보면 그 현상을 좀 모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뭐 다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이번에는 초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동결되고 이랬습니다는 원래 이번 회의 직전까지는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고 폭도 좀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 과정을 잠시 좀 살펴드리면 작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최대 6차례, 시기도 3월 달서부터 안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3월 점도표상에서는 6월에서 7월, 3월에서 6월에서 7월로 연기됐고 인하폭도 한 차례에서 2차례 정도, 내지는 3차례 이렇게 해서 축소되는 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그 회의 직전에는 이거보다 더 인하 시기가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 예. 또 인하폭도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회의 직전에 이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빨라야 여름 휴가철이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월에서 7월도 더 연기됐죠. 예. 그다음에 금리 인하 폭은 한두 차례 정도 그칠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까지도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뭐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은 기준금리 변경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 방식. 예, 페드의 통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준금리 변경,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여부인데요. BS 대체적별 조정을 통해서 FOMC 직전에 매파 성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가 끝나고 파월 회장이 끝나고 다우존스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혼조세를 끝났죠. 근데 이번에 20년 대체적표 재무보상에서는 바이백 제도 예. 20년 만에 처음 나왔죠. 보조를 맞춰서 BS 대체적표, 페드 입장에서는 대체적표 나온 것을 잠시 그 상황을 보면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600달러 QT를 축소,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250억 달러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 조치죠. 예. 그다음에 MBS 모기증권을 좀 350억 달러 정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초과분 지금 이제 월별로 한 500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데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채 재투자하겠다. 그럼 바이백 계획과 재무부의 바이백 일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비둘기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비치다 보니까 결국 회의 직후 기자회견 직후에 사실 그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도 상당한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우선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 예상됐기 때문에 예. 파월의 기자회견이 더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시청자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기적해서 어떻게 기조가 바뀌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이번 기조는 3월 회의 때 뉴트럴 기제, 예. 즉 중립적 기제를 그제 유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됐던 거는 그때마다 뭐 이렇게 변동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 12월 이후서부터 우리 김채연 PD가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는 작년 10월엔 진짜 비둘기였었죠. 근데 올해 1월 달에는 다시 이것이 매파로 좀 바뀌면서 그 다음에 2월 달 CBS 방송 때가 예. 아주 최대였었죠. 그렇죠. 강한 매파 발언. 그 후에 이제 조정됐던 내용을 좀 잠시 보면 3월 때 의회 승에서는 다시 비둘기 성향으로 좀 바뀌고 3월 FMC 회의에서는 뉴트럴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하와키시에서 더비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월 회의에서는 좀 지켜보겠다는 자세. 근데 이번에도 지켜보겠다는 자세죠. 근데 이번에 인플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피벗을 하든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든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하는 입장.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 뉴트럴 포지션이요. 이것이 회의 직전에는 사실 강한 매파다 보니까 뉴트럴 정도로 이렇게 입장이 된다면 하와키시에서 뉴트럴은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회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의 직전과 회의 이후와 변함이 없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회의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시장을 왜곡하고 페드라든가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 그냥 회의 전과 회의 이후야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 전만 해도 우려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30% 넘게 폭락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그리고 FMC 결과 결국엔 이런 뭐 비관론을 좀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요 어제 방송하는 부분에서 모처럼 놀랐습니다는 예. 대형 그 유튜브 업체에서 국채금리 5.5% 간다. 미주가 30% 폭락한다. 제목을 달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사실 너무 한국의 유튜버들이 이렇게 클릭수라든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해설하고 투자에 참조가 될 만큼 아주 그렇게 그냥 유튜브 건수에 클릭 건수가 낮다 하더라도 시청자분한테 정확하게 해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방송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냥 자극성으로 끌어서 클릭수가 높아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좀 도움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회의에서 너무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허진을 피우는 자 이번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왜 회의 전에 미주가 30% 폭락할 만큼 매파적 성향 또 언론에 오늘도 국제면엔 단단하게 금리 인하 금리는 어렵다 매파다 해가지고 국제면에 이렇게 장식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 향후에 변수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너무 또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양대 지표는 이렇게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물가 지표입니다.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굉장히 지금은 견실한 기조죠. 주간 단위로 하는 실업 청구 건수 호황의 기조가 23만 건인데요.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21만 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예. 얘기죠. 그다음에 금요일에 밝혀오겠습니다는 4월 실업률이 3.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 3.4에서 3.9니까 역시 완전 고용 수준이죠. 예. 그래서 매파적을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재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1분기 근원 PCE 상승률 3.7%죠. 직전 분기에 월등히 높았고 예상치 3.4%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용과 비용을 같이 보는 예. 미국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건 생산성이랑 같이 보는 거고 고용과 비용적인 임금적인 측면에서 제닛 앨런도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고용과 비용 건수 소위 Employment Cost Index 같은 경우는 4.2%, 4%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 직전에 주가 30% 폭락설이 나올 만큼 매파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양대 지표에서 보면 충분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예. 시장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오늘 결정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페드 인사들이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회의 결정에 너무 의미를 비우지 마십사. 의미를 봐요. 비둘기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너무 매파적으로도 결정하지 마십사. 회의 전과 회의 이후와 변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립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번에는 이 연준과 파월이 비판을 수용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식적이어서 수용하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근데 워낙 이 페드와 파월이 대선을 향한 양당 후보라든가 전 페드 의장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예.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회의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다른 예상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도 해석에 따라서 회의 직후 파월 기자회견의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장 마감에는 많이 떨어져서 혼조세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페드 회의와 그 다음에 기자회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트럼프와 바이든 뭐 연준과 파월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죠. 그렇죠. 불만이죠. 트럼프 재집권 때는 뭐 파월을 조기에 교체시키겠다. 그 다음에 바이든도 신중한 금리 인하 추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국내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사실 그 트럼프 지정에 페드와 관련된 파월에 관한 내부 문건 10페이지짜리가 이렇게 노출됐던 것을 우리가 예, 한번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준금리 변경 같은 것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트럼프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 과연 이런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중앙은행 입장, 페드 입장에선 중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굴복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됐었거든요. 예.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 아리까리하게 결정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또 아리까리하게 뉴트럴 입장을 파월이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월가에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사실 전 페드 입장에서 모델을 가장 사랑하는 버냉키 의장조차도 예. 너무 페드가 지금의 이렇게 후배들이 쓰는 페드의 포브스 모델이 계량 경제 모델이 너무 노화됐다. 이것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 결과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페드라든가 파월의 의견을 또 심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재무부와의 갈등을 좀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합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미국은 재무부와 통화정책인 담당인 준부는 재무부와 예. 재정정책의 담당인 재무부와 통화정책의 담당인 페드 간의 정책 조화가 굉장히 전통이었었고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경제정책의 어떤 상징이었었죠. 근데 이번 회의 전에 재무부와 페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도 개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예. 사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트릴레마 문제입니다. 트릴레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자 선제적 대책이 실패하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트릴레마에 봉착했죠. 예. 일반적인 트릴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매파를 유지해야죠. 그런데 그렇죠. 경기 문제라든가 경상수지 적자, 쌍등 적자가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가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 재발이 우려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자막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환율적인 문제에서 트릴레마에 새롭게 봉착돼 있습니다. 자, 예. 시청자 여러분 이걸 전해드렸습니다는 미 재무부의 약달러, 의도치 않은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약달러를 수용한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조화를 한다면 금리를 내리겠죠. 예.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겠죠. 인플레가 그렇죠. 재발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자, 페드의 미 재무부에 반박한다. 예를 들면서 미 재무부의 강달러를 누그러뜨리는 약달러 의도를 이렇게 거부한다. 그럼 매파적 위기에 있죠.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거나 매파적 위기에 있죠. 그러면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쌍둥이 적자 문제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가 뉴트럴이라는 것은 재무부 입장에 굉장히 미 재무부의 약달러를 수용할 것이냐, 미 재무부의 약달러를 거절할 것이냐, 여기에 페드 입장에서 고민을 가장 절충한 차원에서 중간 결정이다. 수용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예. 거절도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재무부와 제니 앨런 간의 정책 조화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 고민이 오늘 회의 결과와 그다음에 시장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할 정도로 파월의 기자형도 애매모호한 입장. 근데 결과적으로는 뉴트럴 입장을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원래 그 뉴트럴이란 중립적이라는 야세는 홍 앵커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연애하실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 좀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데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 좋은 뜻으로는 나는 중립적으로 하겠다. 근데 나쁜 쪽으로는 회색지대다. 그레이 에어리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뉴트럴도 해석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무부 얘기가 나온 김에 국채 바이백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옐런 장관 보유 현금으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에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의 보유분, 현금 보유분이 1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한밀 외환공조 통해서 의도치 않은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유 현금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게 바이백입니다. 만기 전에 하는 게 바이백입니다.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백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국채 발행 계획분은 이미 작년에 피스컬 이어 10월 달에 올해 예산안이 나오고 3월 달에 이제 결국 균열에서 해당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발행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게 전해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바이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백이라는 것은 지금 보유 현금 가지고 미국의 국채 만기 전에 사실 이걸 사주는 행위다. 20년 만에 그렇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싸 금리 요즘 자주 나오죠. 경기 침체를 하거나 과열을 시키지 않는 중립금리다. R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는 R 더블스타도 이제 다시 지금 자막에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근데 최근에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고 그다음 외파적인 성향이 자꾸 시장에 일으키다 보니까 R스타 금리보다 이제 지금 다음 자막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꾸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매파적이다 보니까 R스타 금리, 실물경제 중립금리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한 시스템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융사에 금융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가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안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은행 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R스타 금리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스타 금리에서 페드 입장에서는 뭐냐? 매파적 속성을 유지한다 하다 보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페드와 다르지 않고 재무부 차원에서 이걸 좀 누그러뜨리겠다. 그래서 보유 현금 가지고 미국의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주게 되는 거죠. 10년물부터 사주기 때문에 반드 프라이스 저기 자막에 빨간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는 국채금리 안정, 국채가 안녕. 그래서 강달러가 누그러뜨리고 강달러 누그러뜨리면 경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들 줄어들고 그다음에 의도치 않는 강달러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되고 재정 적자 확대되는 건 누그러뜨리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 좀 미국의 재무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이론적 근거, 경제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한 사람은 미국의 국채 발행분이 단순히 증가했다 시청자분한테 하면 그 내용의 세부적인 페드와 조화하는 문제라든가 바이백 문제라든가 바이백의 과거의 출혈사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모르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발행분이 증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한다. 왜 바로 바이백이 나왔느냐?
우리가 미 재무부의 보입은 9천억 200억 달러 정도, 1조 예. 정도 가지고 자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채를 매입한다는 이 얘기 그대로 말씀해요. 오늘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비에. 그래서 한편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BS 조정. 예. 그래서 QT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줄어들고, 그다음 MBS 부분의 35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0억씩 돌아오는데 15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매입해주고 똑같죠. 양 재무부와 페드 입장에서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방송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 이론 가지고 과거의 이론도 세계적 석학도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뭐 시청자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방송에서는 어렵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해줘야 된다. 예. 저희들도 오늘 거의 밤을 샜습니다.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일맥상통하게 정책이라는 건 미리 변하거든요. 변한 걸 포착해주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겠다. 그런데 다소 어렵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전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도 지킬 것을 시청자분한테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죠. 그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PC 물가지표 그리고 1분기 GDP와 함께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냥 경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경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시 2분기에 1분기에 그 성장률 발표하고 그 다음에 PCE 발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도 이거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데요. 예.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는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뒤쪽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냥 국내 언론들이 그냥 일면토까지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해서 크릭스까지 생각하는 정도로 마치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또 이번 회의 직전에 국채금리가 5.5% 올라가 미국 주가가 30% 폭락해 크릭스를 생각하는 이런 방송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보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고 얼마나 잘못된 해설인가 하는, 저희들은 유튜브 크릭스 안 놔도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번 FOMC 회의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일단은 증시라든가 예. 그다음에 한주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 비트코인 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는 일단 이번 회의 결과는 회의 직전에 주가 30% 폭락설 문제에 누러뜨린 게 가장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방송대로 미국의 주가가 30% 폭락했다 하면 바이든의 연임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방송에 해설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은 헌법의 날입니다. 일본의 외환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휴장이기 때문에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안할 때도 여객 시장에서 재무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죠. 무려 48조 원 우리 돈을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가 오락가락했죠. 그냥 예. 노코멘트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시장 개입했다. 과거에 개입할 때 세 가지 요건을 들어서 개입 확실하다. 48조 쓴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엔달러 환율이 160에 했던 것이 154으로 떨어졌던 거거든요. 오늘 헌법의 날입니다. 일본 영대 시장에선 어떻게 보면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현지 시간은 4시 반, 우리 시간은 5시 7분에 일본 재무부에서 헌법의 날에 개장해서 157.8 가던 것이 154, 153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비트코인 하나 잡혔죠. 그렇죠. 오늘 6만 선 떨어졌습니다. 예. 5월 들어서 마운트 콕스 문제인데요. 내일 정도에 아주 상세하게 마운트 콕스 사건을 비롯해서 예. 어떤 쪽으로 스쿠스하게 문제가 있는가, 반감기는 과거에 세 차례 반감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현물 ETF 문제는 지금 현상이 어떤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방송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